네,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북한이 오늘 또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로 보인다는 설명도 전해드렸는데요. 총선을 8일 앞두고 나온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추가 도발 가능성도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이 또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이 큰가 봐요? 왜냐하면 이제 사거리가 우리는 600, 예. 일본은 655, 예. 50 정도. 우리가 더 정확해요. 아, 그래요? 우리가 이제 발사 원점이 가깝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고도는 예. 일본이 잘 맞춥니다. 예. 적정 고도니까 한 100km. 그런데 이 극초음속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냈거든요. 예. 그 정도면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예. 그러면 올해 두 번째입니다. 1월에 극초음속 미사일 한번 쐈고 이번이 두 번째죠. 예. 그리고 3월 20일에는 예. 극초음속 미사일용 다단계 지상 예. 고체 엔진 분출 시험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고는 돼 있었다. 그랬군요. 예. 이 마하오 이상 되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사일 방어망이 통합니까? 사실은 일반 탄도미사일의 낙하 속도는 예. 스커드나 노동만 해도 마하 10이 넘어요. 아, 그렇군요. 예. ICBM은 마하 거의 한 22, 3 됩니다. 예. 근데 마하 5면 그렇게 높은 거 아니거든요. 예. 근데 왜 극초음속 미사일이 걱정이냐면 네. 일반 탄도미사일은 마하 20, 30이어도 예. 그냥 떨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떨어지는 위치를 아니까 계산을 하면은 맞출 수 있죠. 어느 정도 궤적을 알 수 있다는 그렇죠. 겁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이면서 예. 그러니까 시속 6,000km가 넘으면서 예. 특징 MARV라고 그래서 네. 기동형 탄두가 내려오면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회피 기동을 해요. 아. 그러니까 마하 5 이상인 상태에서 회피를 해버리면 예. 맞추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뭐 극초음속이다 그러는데 마하 5만 넘으면 되지만 예. 러시아의 킨젤은 마하 10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하 10이 넘는 상태에서 회피 기동을 해버리면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극초음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 북한이 지금 이제 총선을 8일 앞두고 도발을 해서 이게 혹시 총선용 아닌가 아니면 총선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혹시 발사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예. 그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예. 북한이 원하는 건 대한민국의 이국가론이라고는 했지만 예. 어쨌든 자기들에게 유리한 환경 여건이거든요. 아. 그러면 국내 정치를 매파, 예. 강경파가 장악하는 것보다 예. 비둘기파, 온건파가 장악하는 게 자기들이 유리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도발을 하면 아. 안보 여론이 강해지고 예. 보수 여론이 결집하거든요. 예. 그럼 북한이 보수 여론 결집하는 걸 도와줄 리가 없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미사일 발사한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마이웨이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 3월 20일 날 지상에서 고체 극초음속 다단계 미사일 예. 엔진 시험을 하면서 리춘희 아나운서 그 유명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간표가 완성됐다 그랬거든요. 아. 그러니까 향후에 예. 완성되는 스케줄이 있는 거고 예. 지상 시험을 했으면 비행 시험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도 지금 정확하게 보면은 비행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한 30분은 돼야 되거든요. 중장거리 되려면. 네. 그럼 향후에 또 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이웨이 스케줄을 따라 소화할 가능성이 높다. 예. 따라서 특별히 총선에 개입한다 그러면 훨씬 더 복잡한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죠. 알겠습니다. 총선용 가능성은 낮고 마이웨이 자신의 계획한 그 실험을 그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셨잖아요. 앞서 저희가 지도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드렸는데 600km 예. 정도 되는 사거리 예. 어디를 노린 것으로 봐야 돼요? 지금 유감스럽지만 예. KN-23, 24, 25 사거리 3, 400에서 800km 예. 이게 이제 북한의 신형 그 고체 엔진 예. 핵탄두 탑재 투발 수단이거든요. 아. 이건 거의 이제 신뢰성이 향상했고 실전 배치가 됐어요. 예. 그럼 한반도는 되는데 예. 주일 미군 후방 기지 아. 까지는 지금 성능 검증이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욕심은 적어도 ICBM은 시간이 멀고 미본토는 네. 괌까지 가려면은 3,500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지금 극초음속은 제가 보기에 한 2,000km 내외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면 주일 7개 주일 미군 유엔사 후방 기지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 한반도 전국 일본까지를 보면 현재 한반도는 됐고 예. 일본까지 핵타격 능력을 갖추려고 지금 아. 하는 거죠. 주일 미군 기지를
노린 그렇죠. 그런 시험 발사다라고 분석을 해주신 건데 그럼 지금 계속해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화성 15형, 17형, 18형 뭐 단거리 탄도미사일 뭐 가리지 않고 하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봐야 돼요? 일단은 초기에는 ICBM이 추력했어요. 예. 그런데 ICBM은 지금 아직도 정상 발사를 못했고 아, 재진입 발사도 못했고 예. 정상 각도도 못했고 그러니까 한계가 많아요. ICBM 매번 북한은 성공했다고 주장하잖아요.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 건 성공한 예. 거죠. 그러나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해서 정상적으로 궤도 비행을 해야 되고 예. 재진입해서 목표물을 맞춰야 되는데 이 시험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전환한 게 단거리입니다. 예. 그래서 KN-23, 24, 25는 이미 실전 배치했고 지금 ICBM으로 간 그 중간 단계, 중거리가 B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중장거리, 그러니까 1000에서 한 3000km 사이 정도. 예. 뭐 가능하면은 괌 전체까지 3,500까지 보겠죠. 요게 지금 주력하는 양상이에요. 그렇군요. 북한이 과거 이제 ICBM 개발에 열을 올릴 때요.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리고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도 이끌었다는 분석이 많았잖아요. 대화용이었다라는 예, 분석도 있었고요. 그럼 그때와 지금이 좀 다른 겁니까? 지금은 좀 다르죠. 대화용이 아니라는 지금은 거죠?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대한민국과 교전국 관계로 전환했기 때문에 예. 지금 본인들 입장에서는 전시 관계거든요. 아, 그러니까 전시 관계 상황에서 예. 한반도를 압도할 수 있는 핵 능력을 본인들은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예. 예. 그럼 이 한반도 전군은 한반도만이 아니거든요. 예. 일본, 괌까지 가거든요, 최소한. 그럼 여기까지 제압할 수 있는 실전적인 능력 확보가 목표지. 예. 지금은 협상용이나 아니면 블록팩용이나 그런 거 보기는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주요 정치 일정을 보여드린 이유가 지금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고 도발을 했을 가능성보다 마이웨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마이웨이 보면 4월에 주요 북한 일정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제 북한이 태양절이라고 하는 태양절, 김일성 생일이 김일성 생일. 있고, 그다음에 4.25 이제 북한 건군절이죠. 예. 건군절이 있죠. 그러면은 일단 이 두 가지가 4월 달은 상당히 지금 바쁜 달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고강도 전략적 도발을 하긴 여유가 없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북한 쌀값, 식량값 심상치 않거든요. 예. 여기에 한 대략 한 4만 명 정도에서 좀 넓게 잡으면 10만 명 사이가 예. 지방발전 20성 정책 건설 농장, 그다음에 이제 평양시 살림집 전국적으로 본인들이 또 말했어요. 예. 우리 FS를 훈련할 때 우리들은 군을 건설에 동원하는데 왜 니들은 전쟁 준비하냐 이렇게 얘기했고 실제 맞거든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고강도의 전략적 도발하기에는 지금 체력이 예. 그렇게 튼튼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무기 개발, 예. 그다음에 교전국 관계로 전환한 상태에 대한 대응 이 예. 정도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전략적 도발을 해봐야 예. 특별히 본인들의 이익이 없죠. 그렇군요. 그 교전국가 전환 이 말씀 해주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우리나라를 향해서 하는 발언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최근 찾아보니까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 벌어지면 재앙적인 후과를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경고장 날리고 또 조선반도의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완전히 이 남한을 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남북 기본 합의서에 예. 보면은 91년에 만들어서 92년 1월달에 발효가 됐죠. 예.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예.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다 그랬거든요. 예. 그다음에 김일성 시기에 우리를 가장 비난했던 말이 뭐냐면은 유엔 가입을 반대하면서도 두 개 조선, 두 개 한국 조작 책동 그랬거든요. 아. 그러니까 조선은 하나다가 저 사람들의 그동안 기조였거든요. 예. 예. 근데 본인들이 나와서 이제 두 나라라고 한 건 뭐냐면 결국 체제 경쟁의 실패를 자인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와는 이제 더 이상 지금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기조입니까? 이제는 이제 완전히 전쟁 관계로 돌아섰고 예. 이제 대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최소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마 대화 물꼬를 찾기가 어려울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전쟁하겠다가 아니고 예. 만일에 건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가졌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네. 그런데 건드리면 뭐 완전히 점령해 버리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여러 움직임 가운데요. 군사 정찰 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움직임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진행된 것 같습니까? 뭐 4월 초 얘기도 나오고요. 왜냐하면 벌써 쐈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연말 전원회에서 올해 3번 쏘라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난해도 우리 군보다 바로 한 발 먼저 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군이 한 4월 초에 쏠 거거든요. 예. 그럼 지금 쏴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4월 초에 쏠려면은 북한은 위성을 쏠 때는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합니다. 그렇죠. 한 일주일 열 기간을. 몇 차례, 두 차례가 실패했다가 예, 성공하잖아요. 그때도 항상 통보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만일에 준비는 하고 있지만 쏜다면 지금 통보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군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최근에 푸틴 대통령과 특히 러시아와 관계가 밀착 행보 보이면서 러시아 기술을 많이 가져왔을 것이다라고 지금 다들 서방 국가들은 보고 있잖아요. 그게 걱정이에요. 예. 왜냐하면 똑같은 만리경 1호, 예. 천리마 1형 로켓의 만리경 1호라면 이미 만들어 놨을 거거든요. 아. 그러면 저렇게 뭐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러면 우리 군보다 먼저 쐈어야죠. 예, 예. 똑같은 걸 쏜다면 시간이 늦춰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만일에 러시아가 기술을 줬다면 아마 하드웨어를 주기는 어려웠을 거고 예. 아마 여러 가지 기술적 조언이나 일부 부품은 줬을 가능성이 있는데 해상도가 무척 낮은 예. 만리경이 굉장히 낮다고 굉장히 하더라고요. 낮죠. 예. 그냥 일반적인 뭐 구글 지도도 못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늦춰지는 추론을 해본다면 예. 러시아의 기술 지원으로 설계를 다시 하고 있다. 아, 그래서 늦어질 그렇죠. 가능성이- 제조의 시간이 늦어질 가능성이 늦어진다.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초조한 티가 안 나거든요. 예, 예. 그러면 늦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게 아니고 오히려 러시아 기술 지원을 합리적 의심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그렇군요. 거죠. 네, 그렇게 분석하시는군요. 우리 군이 전날까지만 해도 임박한 동향 없다. 북한 정찰 이상 발사 동향.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이 위성 발사하는 데는 서해 위성 발사장 동창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 그게 발사대가 2개 있거든요. 뭔가 움직임이 포착된 거 예, 아니에요? 내륙 쪽에는 겐트리 타워라고 그래서 타워가 있는 발사대가 예, 있고 지난번 만리경 1호 쐈을 때는 겐트리 타워 없이 그냥 발사하는 데가 있거든요. 예, 요쪽에서 지금 이상 동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림막도 설치가 됐고 아, 왜냐하면 가림막은 지금 이동하는 걸 막으려니까요. 예, 예, 그럼 안에 뭔가 이동은 있는 거죠. 예, 근데 임박했다고 보려면 그동안의 관례를 봐서는 북한이 통보해야 되거든요. 예, 해사기구에. 예. 아마 이번에도 통보 안 하고 쏘진 않을 거예요. 음. 자기들이 정당한 주권이고 다 지키고 있다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아주 임박한 것 같지는 않다. 예. 우리나라는 작년 12월에 발사했고 예. 올해 이제 4월에 발사할 예정이죠? 내년까지 4개 뒀습니다. 뭐 네 개. 5개. 예.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대형 위성이고 아, 초소형 소형 위성을 2030년까지 한 50개가량 더 쏴요. 예, 예. 근데 지난번에 쏜 건 이제 그 광학, 사진 예. 전자광학, 그다음에 이제 적외선 온도고 예. 요건 해상도가 좋아요. 네. 근데 비 오거나 밤이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앞으로 쏘는 건 이제 싸. 음. 그래서 싸 2호 IR 425거든요. 예. 지금 이번에 쏘는 거는 이제 영상 레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예. 전천후예요. 그러니까 레이더파를 쏴서 영상을 합성해내는 거거든요. 예. 앞으로 쏘는 4개는 다 영상 레이더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북한도 아마 지난번에 쏜 게 아마 광학 아니면 이제 적외선일 텐데 한 번도 그 정찰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죠. 공개하지 않았고요. 예. 그 오고 가는 신호는 우리가 감청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가 뭐 신장관도 이미 말했지만 예.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음. 그러면 그것도 지금 안 돌아가는데 예. 이번에 쏜다면은 예상대로라면은 이제 그 레이더 영상 레이더 위성을 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북한은 그 기술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쏜다면 예. 우리가 이제 러시아를 의심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우리 군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지난번 연평도 도발처럼 국지적 도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박사님께서는 그럴 가능성을 좀 낮게 보시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예. 국지 도발을 했을 때 우리 예. 군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압도적으로 응징을 하니까 그동안 도발에서 북한이 데미지가 더 컸어요. 아. 근데 이제 걱정이 뭐냐면 예. 김 위원장이 남쪽 국경선이 휴전선이다, MDL이다, 군사분계다. 예. 그러면서 NLL을 부정했어요. 아. NLL은 불법 무법이다, 예. 국방에선. 예. 0.001mm라도 자기들 영공, 영토, 영해를 침범하면 예. 징벌할 거다 그랬거든요. 아. 근데 우리는 NLL 절대 수호고 예. 북한은 지금 불법 무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가 위험해진 거죠. 그렇군요. 거기다가 지난번 김 위원장 참관에 바다수리 6형 지대함 미사일을 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서해를 위협하겠다는 거거든요. 아. 근데 실제로 NLL은 지금 긴장이 커져 있어요. 예, 예. 근데 과연 북한이 그런 명시적인 도발을 했을 때 우리 군도 물러설 수 없거든요. 예. 그러면 북한이 얻을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복합적인 회색지대 도발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예. 명시적인 정면 도발을 하기는 북한도 부담은 있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 시나리오 가운데요. 지금 이 미사일 발사 말고도 무인기 침범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무인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준비 다 돼 있거든요. 아 예. 응징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나라 영공이 뚫리기도 했잖아요. 그건 이제 준비가 예. 덜 돼 있었고, 왜냐하면 우리가 만일에 뚫린다고 그러면은 예. 3배로 더 집어넣겠다는 거거든요. 아. 평양 쪽에. 아, 예, 그리고 예. 다 그 장비들 북한과 유사한 그런 소형 무인기들을 마련해 놨어요. 예. 그러니까는 KT-1부터 시작해서 이 요격 체제를 더 강화했고, 예. 실제로 요격만 하는 게 아니고 예. 보복 응징. 아. 그러니까 한 대 오면 3대 평양에 보내겠다는 원칙을 세워놨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서 부담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사이버 공격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있죠. 예. 만일에 총선에 뭐 영향을 준다면 총선에 영향을 준다면 그러면 사이버겠죠. 사이버 공격을 할 왜냐하면 가능성이 이건 있다. 흔적이 안 남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론의 어떤 혼탁이라든지 혼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이, 왜냐하면 그쪽은 북한이 전문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력 도발을 통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 그거는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올 거고. 조한범 박사께서는 무력 도발보다는 만약에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은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높다. 회색지대 보시는군요. 도발 크게 보면. 예. 그러니까 원점과 주체가 불분명하고 네. 뭐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 누가 했는지 모르는 예. 사이버라든지 아니면 여론 조작이라든지 이런 예. 쪽에 관여하지, 무력 도발로는 총선에 개입했을 때는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북한이 여러 무기들을 계속 시험 발사하면서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뭐 극초음속 중장거리 미사일, 또 얼마 전에는 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 예. 또 화살 1, 2 순항 미사일. 예. 어떤 무기체계가 가장 우리나라한테 위협이 되는 겁니까? 이게 모두 다 핵 투발 수단이에요. 아, 핵을 얹을 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예. 모두 다 핵 투발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선진국처럼 핵 삼축 체계를 못 만드니까 예. 자기들이 말하는 주체형, 소위 북한 표현으로 예. 주체형 핵 투발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우리에 대한 핵 강압을 예. 더 강화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른 무기 개발은 계속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이제 거의 마지막 핵실험을 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한 게 벌써 1, 2년이 지났어요. 핵실험은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 맞아요? 하면 좋죠. 그러나 안 해도 됩니다. 아, 그런 그렇게 상황이니까 보시는군요. 예. 마지막 카드로 가지고 있지. 예. 핵실험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후과가,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도 입장이 난처해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핵실험 카드는 마지막까지 남겨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북한이 15일 만에 다시 도발을 했는데요. 어떤 무기인지, 그리고 앞으로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짚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